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부불회면 호난제라. 살갗을 다치지 않으면 호랑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살갗부. 이거는 술떡로라는 글자하고 이 고기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부기 때문에 이 고기육자가 중요한 의미구가 됐습니다. 술떡로라는 글자는 또 성부하고도 거리가 멀고 피부 부자 이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네. 헐회, 회순할 회. 몽둥이 수와 절구구, 또 장인공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몽둥이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글자는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 뭐 창수도 됩니다. 끝이 뾰족하지 않은 그런 창수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로 뭔가 이렇게 헐리고 훼손되는 상황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범호자. 호피무늬 호에 사람인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범호자에 사람인이 들어간 이유는 그 옛날 고대 주나라 이전에 그 금문을 보면 호라는 이 글자가 종종 나와요. 이건 이제 사람 이름으로 어떤 개인의 자기 이름으로 보통 표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처럼 이 호피무늬를 뒤집어 쓴 사람 같은 느낌? 굉장히 용맹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을 부여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범호자에 사람인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초창기에 범호자에 사람 이름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겠죠. 사람 이름으로 이제 많이 종종 쓰였다는 거, 그 점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름질할 제, 억제할 제. 여기 칼도가 보이죠? 칼도. 요거 자체가 칼도입니다. 붓으로 들어갈 때는 그 수직선 두 개의 형태로 바뀝니다. 이거는 나무 같은 형상인데 나무 가지가 많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그런 나무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칼로 가지치기 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름질할 제, 억제할 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불회면 호 난제라. 피부를 훼손하지 않으면 호랑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 위치가 지금 피부를 이라고 했다면 이제 목적어로 썼기 때문에 도치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불회부라고 쓰여야지 이게 이쪽 자리로 가야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문장이 될 텐데 앞에 썼어요. 그래서 도치된 거로 볼 수도 있고, 이걸 주어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피부가 훼손되지 않으면 호랑이가 통제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품사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정해져요. 표현 자체, 글자 자체의 그 표현으로 품사가 정해진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명사나 동사 이런 건 정해진 건 있죠. 그런데 한문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주어 자리면 당연히 명사가 될 거고, 또 그것이 이제 동사 자리에 있다 그러면 동사처럼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도치가 된 목적으로 봐도 되고 그냥 주어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피부가 훼손되지 않으면 호랑이가 통제되기 어렵다. 부불회면 호난제라. 살갗을 다치지 않으면 호랑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살갗이 다치지 않으면 호랑이가 통제되기 어렵다. 열상방언의 글입니다. 적공성탑은 종력불붕이라. 공들여 쌓아 완성한 탑은 끝내 역시 붕괴되지 않는다. 한자를 보면요. 쌓을 적자, 벼화와 꾸짖을 책, 재촉할 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촉할 책자가 성부를 나타내죠. 책, 쌓다. 그리고 벼화, 벼를 쌓는 거기 때문에 이 벼화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후주책자가 들어가는 거, 뭐 발족이 들어가면 자취적, 실사가 들어가면 실사말적, 심력자가 들어가면 공적적 이렇게 되겠죠. 탑탑자, 뭐 종콩답자가 성부를 나타내고요. 여기는 답, 여기는 탑. 그리고 흑토가 의미부를 나타냅니다. 흙으로 쌓은 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마칠 종, 끝낼 종, 마침내 종, 가는실 멱자와 겨울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추나추동의 겨울동 마지막 계절이잖아요. 그게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일단 여기에서는 성부가 주요 그 역할을 합니다. 겨울동, 마칠종, 종자, 동종 같은 모음과 같은 받침으로 이제 성부를 나타냈습니다. 무너질 풍, 산이 무너진 걸 표현하기 때문에 매산이 들어있고 또 법붕자는 성부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적공성탑은 종역 불붕이라 공을 들여서 쌓아 완성한 탑은 끝끝내 또한 붕괴되지 않는다. 적공성탑은 종역 불붕이라 공들여 쌓아 완성한 탑은 끝내 또한 붕괴되지 않는다. 앞서 했던 적공지탑은 불휴라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익의 백원해에 담긴 문장입니다. 민어사이 신어언이라 일에서 민첩하게 하고 말에서 신중하게 한다. 민첩할 민 매양매와 칠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칠복자 이거 자체가 치다라는 글자입니다. 뭔가 민첩하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치면서 어떤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조사어 어조사어는 조사로 쓰이는 게 이제 뭐뭐에서 뭐뭐에 대해서 또는 뭐뭐을 비교로서 뭐뭐보다 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사, 일삼을 사, 또 섬길사. 섬기다라는 의미는 복종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기다는 윗사람이 어떤 일을 나에게 부여해주면 그 일을 내가 일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섬기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는 섬기다의 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상대가 이제 명하는 거를 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한다라는 그 뉘앙스는 있지만 그래도 주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사자. 높은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는 일을 내가 내 일로 삼아서 하는 것. 그게 이제 섬길 사자예요. 섬길 사자에는 그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런 모양과 또 오른손 또자 모양의 또자는 아니죠. 이게 한자에서 똑같은 이 오른손을 표현한 게 이제 여기 일사에서처럼 이렇게 분화가 된 방법과 또 또우로 이렇게 변화가 된 그런 그 두 가지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인도 그렇잖아요. 뭐 이런 사람인, 또 이런 사람인, 또 이런 사람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인도 있었어요. 한자에는 이런 그 분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삼갈신, 삼가하다, 근신하다 할 때 마음으로 삼가하니까 마음심이 주요 의미부가 됐고 참진자가 성부를 맡았어요. 참진자, 삼갈신자. 네. 마음심자는 주요 의미부, 또 마음이라는 주요 의미부를 담았습니다.
민어사이 신어언이라. 일에서 또는 이를 민첩하게 하고, 그리고 말에서 또는 말을 신중하게 한다. 민어사이 신어언이라. 일에서 민첩하게 하고 말에서 신중하게 한다. 이 말씀 원자는 그냥 아무런 잡다한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맹세라든가 또 선언, 자기의 어떤 건의, 언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물론 후대에는 그냥 아무런 잡다한 말도 말씀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옛날 고대에는 이 말씀원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잡다한 말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논어 하기편 문장이에요. 그 전후 문장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왈, 군자, 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 신어언, 취유도이, 정언, 가위호학야이.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먹을 때 배부르길 바라지 않고 거처할 때 편안하길 바라지 않으며 일에서 민첩하게 하고 말에서 신중하게 하며 도를 지닌 이들에게 나아가서 거기에서 올바르게 한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만하다 라고 말했다. 불경일사면 부장일지라. 하나의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지날경, 날줄경, 또 겪어올 경, 지나다, 그리고 또 일을 겪어오다. 천이나 그물의 날줄. 시줄 날줄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천도 보면 조직을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실이 막 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시줄이 이렇게 교차해 가서 이러면서 아주 수많은 이런 공정을 거치면 하나의 큰 천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 날줄, 세로줄, 이거 날줄이라고 해요. 경도 위도도 경도는 세로줄이잖아요. 날줄경. 진할경, 날줄경. 이 날줄경은 가는 실 멱자와 물줄기 경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주요 의미부는 가는 실 멱자겠죠. 날줄, 시줄 할 때 그 날줄이니까. 그리고 물줄기 경은 성부를 맡았습니다. 경자, 이 경우는 완전히 똑같죠. 경이. 네. 자, 물줄기 경자가 들어있는 거에서 지금 다른 글자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물줄기 경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병들어 기댈 역자가 합쳐지면 경련 경자예요. 경련을 일으키다 할 때 경련 경자. 그리고 또 왼쪽에 술의 술의 차자가 들어가면 가벼울 경자. 물줄기에 뜬 수레라고 하면 가볍게 느껴지겠네요. 가벼울 경자. 그리고 단일행에 있는 자축거리 척자가 들어가면 지름길 경자예요. 지름길 경자. 이번엔 오른쪽에 머리 혈자가 들어가면 목경자예요. 목경. 그리고 이 옆에 바로 그 자리에 심력자가 들어가면 강력할 경자가 되겠습니다. 일사자 또 나왔네요. 긴 장자, 잘할 장자, 어른 장자. 머리카락이 긴 거를 형상한 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길다, 또 잘하다, 그리고 또 이미 다 자랐다, 어른 이런 그 훈이 생겼습니다. 지혜지자. 지혜지자는 알지와 날일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알지 자체가 지혜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알지가 알다, 또 지혜롭다, 이제 다 같이 쓰였는데 나중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해일자를 더 넣어서 이 지혜지자가 추가로 더 생긴 거예요. 지혜지자.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불경일사면 부장일치라. 하나의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불경일사면 부장일지라. 하나의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명심보감 글입니다.